회전체. 회전체라고 하는 도형은 어떠한 도형일까요? 평면 도형을 한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직선 L이 있을 때 L에 직각삼각형을 붙여 1회전 시켜보겠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아래 부분에는 원이 생기며 원뿔이라고 하는 입체 도형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죠?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직사각형을 1회전 시킨다면 어떠한 입체 도형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이 부분은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고 원기둥이라는 회전체가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직선 L을 축으로 해서 평면 도형을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우리는 회전체라고 이야기하며 회전시킬 때 축이 되었던 직선 L 부분을 우리는 회전축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회전하면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 이를 우리는 모선이라고 부르지요. 이는 회전체를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지금부터 다양한 회전체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원뿔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원뿔대는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원뿔이 아닌 쪽의 입체 도형을 이야기합니다. 위의 예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원뿔을 밑면에 평행하게끔 잘랐을 때 생기는 위에 원뿔이 보이죠? 이 원뿔을 제외한 나머지 밑에 이 부분을 원뿔대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이는 회전체의 한 종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회전체의 세 종류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회전체에는 크게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등이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회전체를 먼저 살펴보고 그 특징들, 용어들을 좀 알아야겠죠? 먼저 원기둥. 원기둥의 밑면부터 살펴보자면 두 개의 밑면이 있으며 이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합동이고 평행합니다. 그리고 옆면이 있고 우리는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러한 원기둥은 회전축에 직사각형을 1회전 시켜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회전체, 바로 원뿔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뿔은 밑면이 하나뿐이네요. 역시 원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옆면, 그리고 옆면을 만드는 선분 모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뿔은 삼각형 중에서도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을 회전축을 기준으로 1회전 시켰을 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원뿔대라고 하는 회전체는 어떠한 것일까요? 원뿔대를 살펴보자면 원뿔대는 원기둥과 마찬가지로 밑면의 개수는 2개이고 평행합니다. 하지만 원기둥의 밑면과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그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는 조금 작고 하나는 조금 더 크고 이렇게 차이점도 비교해 두셔야 되고요. 옆면과 옆면을 만드는 선분인 모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원뿔대는 회전축에 이렇게 직각이 2개가 있는, 즉 두 각이 직각인 사다리꼴을 1회전시켜서 만들어진 회전체다라는 것을 확인해 두시고요. 하나만 더 회전체 중에서 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는 그냥 간단하게 공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흔하게 생활 속에서 살펴볼 수 있죠. 이 구는
바로 반원. 반원을 1회전시켜서 만든 그러한 회전체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회전체들이 있는데요. 이 모두 회전축을 기준으로 평면 도형을 1회전시켜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이다 라는 것 알아두세요. 확인 1. 보기에서 다음 도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보기에 있는 입체 도형을 다면체와 회전체로 구별지어 보겠습니다. 다면체와 회전체는 모두 입체 도형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다면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면체의 모든 면은 다각형, 즉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등과 같은 다각형인 면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 그러면 회전체는 어떨까요? 회전축을 기준으로 벽면 도형을 1회전시켜서 만든 입체 도형을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별지었다면 보기에서 다면체와 회전체로 구별지어 볼게요. 먼저 정사면체. 정사면체는 다면체 중에서도 정삼각형인 면들로 되어 있는 다면체입니다. 따라서 정사면체는 다면체. 두 번째, 오각뿔. 각뿔이라고 하는 것은 다면체의 한 종류가 되겠죠. 역시 이 오각뿔은 밑면은 오각형, 옆면은 삼각형인 다각형인 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음, 원뿔대. 원뿔대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죠. 따라서 회전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두각이 직각인 사다리꼴을 1회전시켜서 만든 회전체이므로 바로 디귿 원뿔대의 경우는 회전체 쪽으로. 다음 육각기둥. 각기둥 역시 다면체의 한 종류인데요. 모든 면들을 살펴보면 밑면은 육각형, 옆면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다각형이 면들로 되어 있으니 확실하게 다면체가 맞겠습니다. 다음 원기둥. 원기둥 하면 이러한 모양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사각형을 회전축에 1회전시켜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미음은 회전체. 사각뿔대. 각뿔대도 다면체의 한 종류가 되겠죠. 밑면은 사각형, 옆면은 사다리꼴인 다각형이고요. 그리고 구. 구는 간단하게 입체 도형 중에서도 공 모양처럼 그리시면 됩니다. 이는 이렇게 반원을 1회전시켜서 만든 회전체죠. 따라서 회전체 쪽으로. 마지막 입체 도형 정이십면체. 이는 다면체 중에서도 정다면체입니다. 20개의 면, 정삼각형 20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따라서 이렇게 입체 도형은 크게 다면체와 회전체로 구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들을 통해서 구별 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확인 2. 다음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려라. 간단하게 기본을 연습해 본다면 회전축에 직사각형을 1회전 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은 바로 원기둥입니다. 그렇다면 회전축에 직각삼각형을 1회전 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이라면 바로 원뿔이 되겠죠. 이것을 기초 삼아 3개의 평면 도형을 1회전 시켜서 만들어지는 회전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각삼각형이 회전축에서 조금 떨어져 있네요. 이 떨어진 부분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메꿔주면 이 도형은 직각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다리꼴이 됩니다. 이 사다리꼴이 만약에 회전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원뿔대가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이 안쪽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비어 있으므로 이 직사각형이 일회전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바로 이 원기둥 모양으로 구멍이 생길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점선을 통해서 원기둥 모양의 구멍을 만들어주면 회전체가 완성되겠죠? 두 번째, 이번에는 직각이 두 개인 사다리꼴이 회전축에서 조금 떨어져 있네요. 이 떨어진 부분을 메꿔주면 이는 역시 직각이 두 개 있는 사다리꼴이 됩니다. 이것을 역시 일회전시켜서 만약 평면도형을 만든다 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원뿔대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때 이 안쪽에 직사각형이 비어 있는데 이것이 일회전되어 만들어지는 원기둥 모양으로는 구멍이 생길 겁니다. 물론 위에 있는 면에서 이 안쪽 부분에 구멍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점선을 통해서 원기둥 모양의 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회전체가 완성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빈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도 이렇게 메꿔주면 직각이 두 개인 사다리꼴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일회전하면 역시 원뿔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비어있는 공간은 직각 삼각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각 삼각형은 일회전하였을 때 원뿔 모양을 하는데요. 즉, 원뿔 모양의 구멍이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밑면에 여분이 보이므로 중간에 구멍을 만들어주고 원뿔 모양의 구멍을 그려주면 탄생한 회전체 확인할 수 있겠네요. 회전체의 성질. 회전체는 크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성질을 갖는데요. 먼저 첫 번째,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그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항상 원의 모양을 합니다. 주어진 회전체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각각 회전체의 회전축에 이렇게 수직이 되는 모양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단면을 확인해 볼까요? 원의 모양, 원의 모양, 원의 모양, 원의 모양. 그 크기는 달라도 모든 회전체의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 그 평면, 단면의 모양은 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기둥은 원기둥 모양의 소세지를 잘랐을 때 그 단면을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어디를 자르나 그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일정한 원의 모양을 할 거고요. 대신 원뿔 경우에는 자르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뿔 때도 마찬가지로 자르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크기는 조금씩 달라지겠죠? 구의 경우는 크기가 물론 달라지는 단면의 모양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꼭 회전축의 수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랐을 때도 모두 단면이 원이 되는 재미있는 입체 도형이라는 사실. 두 번째로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고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라는 사실. 아주 중요한데요. 주어진 회전체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모양으로 잘라 이렇게 단면을 비교해 볼게요. 그때의 단면은 원기둥은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죠. 이는 처음 회전축에 일회전시켰던 이 작은 직사각형의 선대칭 도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뿔. 원뿔은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인데요. 이 원뿔의 모선의 길이는 같아지므로 이러한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회전축 L에
직각 삼각형을 일회전시켰는데요. 이것의 선대칭 도형이, 즉 이등변 삼각형이 그 단면의 모양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원뿔대의 단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원뿔대에서도 모선에 해당하는 부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사다리꼴이 아니라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해야겠죠? 이것도 역시 회전축 L에 직각을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었던 사다리꼴의 선대칭 도형이 바로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구의 단면을 살펴봅니다. 구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이렇게 원의 모양을 하고요. 이것은 처음 회전축에 반원을 일회전시켰죠. 즉 선대칭 도형 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회전체의 성질에서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회전축에 수직이 되게끔 잘랐는지,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는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회전축에 수직으로 잘랐다라고 하면 회전체의 단면은 항상 원이 되며,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다라고 하면 선대칭 도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확인 1. 그림은 어떤 회전체를 먼저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차례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회전체의 이름을 말하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를 차례로 구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회전체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의 단면이 모두 원이기 때문에 이 회전체의 이름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전체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직사각형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는 원기둥임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즉, 이러한 모양의 원기둥이 되겠네요. 이 원기둥의 밑면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 밑면은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의 단면인 이 원과 같은 모양을 할 겁니다.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2cm가 되겠네요. 또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 이렇게 표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직사각형은 바로 이 단면을 통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가로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2인 4cm로 단면의 가로의 길이, 그리고 단면의 세로는 이 원기둥의 높이로서 8cm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답해 볼게요. 이 회전체의 이름, 바로 원기둥이 될 것이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바로 2cm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입체 도형의 높이는 8cm다 라고 답할 수 있겠죠? 확인 2.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여라. 먼저 어떠한 회전체가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직각이 이렇게 두 개인 사다리꼴을 1회전 시킨다면 이렇게 위쪽 부분에 원, 아래쪽 부분에는 조금 더 큰 원을 만들면서 이렇게 바로 원뿔대가 만들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 라고 하면 쉽게 1회전 시켰던 이 평면 도형을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으로서 이렇게 큰 사다리꼴로 그 단면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즉,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면은 사다리꼴로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더한 후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윗변의 길이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반지름 3cm, 반지름 3cm, 즉 6cm가 윗변의 길이. 아랫변은 반지름 4cm, 반지름 4cm, 즉 8cm가 되겠네요. 6 더하기 8 곱하기 높이는 바로 5가 되고요. 나누기 2 해보겠습니다. 이는 14 곱하기 5 나누기 2로서 35라는 값이 되며 이는 넓이이므로 제곱 센티미터 단위까지 포함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